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6일 두산 엔더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 올라가면서 오늘 양증시 크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6,20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었고요.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도 2,200억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190억, 코스닥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 양지수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분위기 속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방어하는 그런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자까지 이렇게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2500선을 넘어섰고요. N자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CPI 지표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PI 지표가 12월 물가 지표가 2.9% 올라가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도 남아 있고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CPI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이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원 지표는 여전히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그 상승세가 둔화된다라는 추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옴으로써 미국 경기가 아직 강하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 그 고용 지표가 결국에는 인플레를 다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장을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적절하게 뭐 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고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좋음에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또 뭐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서서히 다시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덕분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였고요. 이 분위기,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720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벽을 좀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오늘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오늘 또 많은 매수 해주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뭐 투신, 보험, 연기금 모두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닥은 전체적인 수급이 계속 매수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도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나스닥 당연히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CPI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증시에 대한 상승이 좀 유도가 되었습니다. 니케이는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상해종합도 부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 나스닥, 코스피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1월 23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 지표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다시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금리를 인상한 지 좀 되었고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일본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경기 지표들이 좀 좋기 때문에 1월 달은 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죠. 그래서 니케이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급락하는 패턴이 좀 있었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좀 이제 일본 금리에 대해서 상승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1459원으로 원달러에 대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또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쌍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환율이 서서히 안정화가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CPI 지표가 좋게 나와서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그런 영향을 크게 주는 강달러에 대한 지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지수가 109포인트로 109.5 정도에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로 보았을 때 109.6을 찍고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현 시간으로는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N달러에 대한 지표를 보았을 때도 158N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경계해서 이 환율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지금 이제 국제유가는 78달러,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4.1달러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 상승분이 이제 다음 달에 CPI 지표, PPI 지표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완전히 온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 또 물가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이 지표가 흔들릴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표들은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뭐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유럽은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에 대한 그런 이 우려감을 줄 수 있는 고금리 유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로 좀 이제 꺾여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달러로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신흥국들 혹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또 다시 한번 증시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CPI 지표가 2.9%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는 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이지 이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아무리 줄었다고 한들 이게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어제부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이전에 이 고용지표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너무 고용지표가 좋아서 인플레가 재발될 수 있다. 실업률이 너무 낮다. 미국 경기가 아직 좋다. 이러한 이 움직임으로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국제금리가 쉽사리 이 4점 이 후반대에서 내려올 기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한번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제 2%대로 CPI 지표가 2% 초반대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환율 때문에 이 우리나라도 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오늘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내리지 못하는 상황.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이 온전히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없고 환율이 높아짐으로써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러한 것들이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코스피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부분 종목 위주로의 이런 강세가 이어진다면 그것들 위주로 좀 이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0원 상승해서 2.46% 상승했고요. 28,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2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도 590만 주로 오늘 뭐 크게 많지 않았고요. 이렇게 며칠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은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분쟁을 타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이 파란불이 들어왔다. 사실상 거의 100%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코러스에 대한 언급이 몇 달 전부터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었고요. 12월까지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12월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정책 그런 것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점까지 갔었는데요. 그래도 뚝심 있게 지금 이제 이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냈고요. 그 마지막 계약까지 이렇게 체결했고 이제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었던 이 팀 코러스를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걸음이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이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고요. 원자력 발전소 공동 수출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해외 원전 사업의 수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양측의 분쟁이 종결되었고요. 두코바니 원전도 최종 계약으로 무난히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카메코는 16일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을 할 예정이고 이제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한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협상 내용은 진출 지역에 따라서 공조 방식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자세하게는 알려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수원이 지역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하거나 독자 진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유럽형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기회가 엄청나게 지금 커진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기자재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BH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K원전에 의한 수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독자적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프로젝트를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SMR 프로젝트까지 이제 이러한 대형 원전과 플러스해서 소형 모듈 원전까지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SMR 파운드리 역할까지도 할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국내 이 야당에 대한 이 원전에 대한 애매한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증시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엄청나게 큰 힘을 받아서 좀 많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체코 2+2 두코바니와 테멜리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 민간 원전 2기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고 있는 3기 수주했던 거 그것까지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도 사우디 플러스 UAE까지도 우리가 뭐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여러 국가들로부터 원전 수주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입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가 더 이상 우리 한수원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 미국과 이제 협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힘을 합치면 EDF는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이제 패권을 우리나라가 제조 시스템으로 이제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큰 호재가 지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소송 문제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25,0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내일도 아마 이 가격대까지는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힘을 받는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수주가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한번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자가 18만 주 매수했고요. 투신이 6만 주, 연기금투자자가 28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연기금투자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를 계속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많이 팔고 나서 꾸준히 다시 매수를 해주어서 아마 그때 털었던 물량들을 그대로 메워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최근에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하진 않고 있지만 지분을 확실히 끌어올린 상태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매도 잔고는 특별하게 확인할 거 없고요.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118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 좀 상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뭐 특별하게 움직인 거래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지나갔지만 이제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이 거의 동일해서 23.8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요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종목들 소식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미국의 패권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란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 공급까지도 견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이 미국의 우선주의 중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트럼프가 과연 이제 이 에너지, 특히 SMR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그리고 이번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K원전에 대한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25일 트럼프 취임식 때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까지 들려온다면 저는 뭐 감히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단기간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좀 떨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또 한번 소형 모듈 원전과 천연가스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과 소형 모듈 원전 파운드리 역할로서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간 몇 년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전으로 많은 이제 시달림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달림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한번 좋은 기회를 이렇게 주가의 상승으로 또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만 좀 경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해서 코스피가 조금 이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합의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